이번 주 매덤 카멘트 시 새벽 22층 회장실 앞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내 손이 얼어붙었다. 검은 정장의 서양인 남성이 내게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45년간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한 적 없는 내 비밀이 이 순간 드러날 줄은.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73세 청소부 할머니의 입에서 완벽한 파리 악센트의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엔첸트 인 머시어. GMAPPELL이 순마이너스야. GSUIS PEMDMNAGE ICIDPUIS QUINGANS. 범베인외 DANS 노트러 ENTREPRISE. 새로 부임한 CEO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뒤에 선 임원들과 비서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15년간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던 김순자 할머니가 파리 본토 사람처럼 프랑스어를 구사한 것이다. 몰랐어. 저 할머니가 프랑스어를. 비서의 놀란 속삭임이 복도에 퍼졌다. 그날 아침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시작됐다. 청소도구를 든 내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터질 것 같았다. 경상북도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 가난과 싸워온 청소부 할머니가 왜 프랑스어를 할 줄 알게 됐을까? 소르본 대학에 입학허 가서 50년 전 포기해야 했던 유학의 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진짜 정체. 나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 남기로 했었다. 그런데 한마디의 프랑스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1951년생 토끼띠,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지요. 올해 73,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 30분에는 건물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깨끗하게 청소를 마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손주들이 아직 잠든 시간에 집을 나서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할 때쯤 첫 일과를 마치지요. 늘 그렇듯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2층 회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보통은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제 마음대로 청소기도 돌리고 가끔은 혼자 콧노래도 흥얼거리며 일합니다. 그날도 조용히 회장실 앞 복도를 닦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웬일인가 싶었지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서양인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파란 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목례를 하고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매덤 카멘트 ALL이지 마이너스 부시 MATIN.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랑스어였거든요. 부인, 오늘 아침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냥 모르는 척 웃고 넘어갈지 고민하는 사이, 그 남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GSUIS 피에어 로런트, 러 누보 PDG, CEST 몬프레미어 주 ICI. 저는 피에르 로랑이고 새로운 CEO입니다. 오늘이 첫 출근 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45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아니 어쩌면 너무 오랜 시간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이 튀어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엔첸트 인 머시어. GMAPPELL이 순마이너스야. GSUIS PEMDMNAGE ICIDPUIS QUINGANS. 범베인외 DANS 노트러 ENTREPRISE.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15년째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입에서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VOTR이 프레네이아이스 에스트 임페커벌. OLAVEG 마이너스부 APPRIS. 당신의 프랑스어는 완벽하군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5. CESTUNE LONGUE HISTOIRE JAI PPRIS 1 와이어 LONGTEMPS 5. 긴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배웠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서둘러 청소를 마저 하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날 오전 회장실 앞에는 여러 임원들과 비서들이 새 CEO를 맞이하러 왔고 그중 몇 명이 우리의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 창업주의 손자인 전무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그거 진짜야? 새로운 외국인 사장님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했다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서 프랑스어를 배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사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새로 오신 피에르 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사장실에 불려간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첫날부터 외국인 CEO가 청소부를 찾는다니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피에르 로랑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아침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 부임하면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요.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는 통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사장님. 그저 오래전에 잠깐 배운 것뿐이에요. 그렇게 완벽한 발음과 표현은 잠깐 배운 수준이 아닙니다. 혹시 프랑스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45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우연히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어요.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프랑스 땅을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어와 저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렸고 갑자기 친절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명도 생겼지요. 프랑스 할머니, 미스터리 클리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밥을 먹고 오후에는 화장실과 휴게실을 청소하는 일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사장님과의 만남 이후 제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피에르 사장님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사장님. 항상 이 시간에 청소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장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상황이 너무 어색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김 여사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시게 됐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45년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이야기를 이 외국인 사장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고 어쩌면 이제는 그 오래된 비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독학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에요. 피에르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게는 김 여사님이 흥미로운 비밀을 가진 특별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더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과거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제가 프랑스 스파이였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 작은 단칸방에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50년 전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성이 파리의 에펠탑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요. 그 옆으로는 프랑스어로 쓰인 편지들과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대화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잊고 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22층에 도착하자 피에르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프랑스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혹시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70대의 청소부 할머니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간 숨겨온 제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피에르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문 통역사를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가난은 우리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5남매를 키우셨지요. 저는 그중 넷째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중학교에 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좋아했고 특히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재능을 알아보시고 부모님을 설득해 중학교에 보내주셨지요.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18살 되던 해 사촌 언니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결국 큰 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라며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1969년 겨울,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이대 앞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헌책방에 들러 책을 사 읽는 것이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프랑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원서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프랑스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장점 근처에 있던 프랑스 문화원을 알게 되었고 일이 끝난 후 그곳에 들러 프랑스어 책을 빌려 읽곤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프랑스어 기초 강좌에도 참여했지요. 처음에는 알파벳과 발음부터 시작해 점차 기본 회화와 문법을 익혔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문화원에서 열린 프랑스 문학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서울대 불문과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질문을 프랑스어로 했더니 매우 놀라셨습니다. 강연 후 저에게 다가와 어디서 프랑스어를 배웠는지 물으셨고 독학했다고 하자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소개로 서울대 불문과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프랑스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듣기만 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가끔 제게 번역 연습을 위한 짧은 글들도 주셨지요. 23살 양장점을 그만두고 프랑스 대사관 근처의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인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실전 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는 앙드레 교수님도 계셨는데 제가 프랑스 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개인 교습을 해주셨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타고난 언어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독학으로 이 수준까지 오다니 놀랍습니다. 앙드레 교수님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격려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프랑스 문학 작품들을 원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을 찾아가며 한 페이지 읽는데 몇 시간씩 걸렸지만 점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앙드레 교수님이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신청해보라고 권유하셨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교수님이 특별 추천서를 써주셨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랑스어로 면접도 보았습니다. 기적같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1년간 프랑스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가난한 여자아이가 파리로 유학을 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출국을 2달 앞두고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고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장학금을 포기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어머니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지만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위기를 넘기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번역 일을 찾았습니다. 운 좋게도 작은 출판사에서 프랑스 단편소설 번역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학위가 없어 제 이름으로 번역서를 내기는 어려웠고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필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8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틈틈이 번역 일을 했지만 점차 가정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이어서 딸까지 생기면서 번역 일은 거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으나 IMF 외환위기 때 파산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41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36살의 나이에 2아이를 키우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 가정부, 공장 노동자. 그러다 결국 건물 청소부가 되었지요. 프랑스어나 문학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프랑스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들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프랑스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결혼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청소 일을 했고 지금의 회사에 들어온 것은 15년 전입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프랑스 시를 읽거나 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지요. 그렇게 제 비밀은 45년간 묻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조차 제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피에르 사장님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어 잊고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동안의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며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 입학 허가서, 장학금 증서,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제 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번역했던 원고들도 있었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보들레르의 시. 모두 출판사에 제출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제 번역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상자 맨 밑에는 앙드레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시기 전 그분은 제게 르네 샤르의 시집 위크레스의 분노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당신의 재능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이너스 앙드레.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재능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시들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피에르 사장님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그날 밤 오랜만에 르네 샤르의 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바라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서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프랑스 소설 신간 코너가 보였습니다. 미셸 우에백의 새 소설이 번역 출간되었더군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부 월급으로는 책 한 권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1층 마케팅 부서 구역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마치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의 비서인 정 과장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잠시 사장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통역 제안을 거절했는데 또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피에르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ENTR이지. 들어오세요. 사장실에 들어서자 피에르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제안을 거절하셔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가 건넨 것은 미셸 우에백의 신간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원서였습니다. 아침에 서점에서 본 바로 그 책이었지요. 이게 무슨...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요.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책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만에 누군가가 제게 프랑스 문학책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것도 CEO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프랑스어를 아는 한국인을 만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피에르 사장님과 저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로 아침 일찍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이야기였지만 점차 문학과 예술에 관한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떤 프랑스 작가를 좋아하세요? 알베르 카미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방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예요. 저도 카미를 좋아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담긴 그의 작품들은 정말 깊은 사고를 하게 만들죠. 이런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제 내면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와 CEO가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 제가 사실은 프랑스 스파이였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렸고 어떤 이들은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피에르 사장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여사님, 다음 주에 프랑스 문화원에서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현대 문학에 관한 토론회인데 혹시 저와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CEO와 함께 문화 행사에 참석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좀... 물론 업무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가고 싶어서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남색 투피스였지만
다림질을 하니 그럭저럭 입을만 했습니다. 문화원에 도착하자 피에르 사장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오셨군요. 오늘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였습니다. 프랑스 현대 문학의 흐름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특히 미셸 우에벡과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는 익숙한 주제였고 발표 내용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피에르 사장님이 제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피에르 사장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듀라스의 연인과 우에벡의 세로토닌을 비교했을 때 사랑에 대한 두 작가의 관점 차이가 궁금합니다. 교수는 답변을 시작했고 그 내용이 제 생각과 달라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이 그것을 눈치채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말씀해보세요. 김 여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듀라스는 사랑의 본질적 고통을 탐구하는 반면 우에벡은 현대사회에서 사랑의 불가능성을 비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은 제 의견을 프랑스어로 교수에게 전달했고 교수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통찰력 있는 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교수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의견이었습니다.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셨나요? 피에르 사장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독학으로 프랑스어와 문학을 마스터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번역 작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제 나이에 청소부의 신분으로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에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의 제안에 관심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김 여사님, 오늘 제가 보기에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엉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접어두었던 열정,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기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장실을 청소하는데 피에르 사장님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생각해 보셨나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비록 제 실력이 많이 녹슬었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피에르 사장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교수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교수님이 보내준 짧은 에세이를 번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어 선택, 문장 구조, 뉘앙스 표현. 모두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완성된 번역본을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 피에르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지요.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김 여사님, 번역이 정말 탁월합니다. 원문의 뉘앙스와 리듬감을 완벽하게 살려내셨네요. 더 많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4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여사님. 이제 본인의 진정한 재능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셨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회사의 청소부였고 매일 새벽에 출근해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프랑스 할머니라고 부르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몇몇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 청소 할머니 진짜 프랑스어 할 줄 안대. 사장님이랑 프랑스어로 대화한다던데. 에이, 그냥 몇 마디 외운 거겠지. 청소부가 무슨 프랑스어야. 근데 왜 사장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해주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나이든 청소 아주머니였으니까요. 제 과거와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심지어 소규모 출판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번역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퇴근 후 시간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는 급히 노트북을 치우고 평소의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가족에게도 이 변화를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교수님께서 직접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서자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메일로만 소통했으니 직접 뵙고 싶었어요.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출판사에서 한국 문학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 번역가를 찾고 있거든요. 김 여사님의 번역 샘플을 보내드렸더니 매우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출판사와 일할 기회라니.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정식 학위도 없고.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김 여사님의 번역은 학구적 지식을 넘어 문학적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봉투를 열자 계약서와 함께 한국 소설 채식주의자의 프랑스어 번역 의뢰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 일을 넘어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6개월 정도 기한이에요. 천천히 작업하셔도 됩니다. 교수님의 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아들과 딸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구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렇게 제 과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프랑스 문학에 빠져 독학으로 언어를 마스터했던 일, 유학 기회를 포기했던 사연 번역가의 꿈이 있었던 것까지 45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프랑스어로 말해보세요, 할머니. 10살짜리 손녀가 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프랑스어로 간단한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왕자의 한 구절이었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에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아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제가 받은 번역 의뢰에 대해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는 조카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제 비밀은 가족들에게 공개되었고 그들의 응원 속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작업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번역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그 피로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피에르 사장님이 제 작업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어 동의했습니다. 퇴근 후 사장님을 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소박한 곳입니다만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프랑스 문학 원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역 중인 원고와 사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은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책들을 모으신 지 오래되셨나요? 대부분 젊었을 때 모은 거예요. 50년 가까이 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패스트였습니다. 책을 펼치자 낡은 종이에 쓰인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번역 메모인가요? 네, 젊었을 때 연습 삼아 번역해본 내용이에요. 사장님은 메모를 읽어내려가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번역, 출판되었나요? 아니요, 그냥 연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구절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카미의 한국어 번역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번역했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출판사는 다른 유명 번역가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고 저는 적은 사례비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책이 제 번역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이방인도 번역하셨나요? 1970년대 말에 나온 번역본 말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역시 제가 번역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번역본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프랑스 문학을 사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책은 지금도 제 서재에 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번역한 책이 한 프랑스 소년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니. 게다가 그 소년이 자라서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의 CEO가 되다니. 실은 그것 말고도 여러 작품을 번역했어요. 보들레르의 시, 사르트르의 에세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까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책장에서 낡은 원고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출판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은 원고들을 넘겨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 PROFESSEUR 로런트의 서명이 있네요. 네, 제가 젊었을 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에요.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우연인데. 이 앙드레 로랑 교수님은 제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앙드레 교수님이 피에르 사장님의 증조할아버지라니. 50년 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이야. 정말인가요? 앙드레 교수님은 제게 프랑스어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인생의 멘토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프랑스 문학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피에르 사장님은 편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1974년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앙드레 교수님이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지요. 순자에게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증조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늘 특별하게 기억하셨어요. 특히 한 재능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김 여사님이었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앙드레 교수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어쩌면 그분의 이야기가 피에르 사장님이 저와 프랑스어로 말을 걸게 된 무의식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인연이에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시작한 인연이 50년 만에 이어진 거예요. 그날 밤 피에르 사장님은 제 번역 원고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원고들을 출판해야 합니다. 특히 출간되지 않은 작품들이요. 제가 프랑스의 출판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된 작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번역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문학적 작업입니다. 며칠 후 피에르 사장님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출판사가 제 번역 원고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보들레르의 시 번역을 출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해석한 보들레르의 작품이 새로운 통찰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50년 전에 쓰여진 원고라는 점도 흥미롭게 여기더군요. 현실 같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70대의 나이에 50년 전 작업한 번역이 출간된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번역 원고의 출판 이야기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0년 전의 작업이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회사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임원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중역들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마치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을 정리하는데 피에르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놀라서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요? 미팅이에요? 하지만 저는 청소부인데. 오늘 미팅은 우리 회사의 프랑스 문화 마케팅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들과 함께할 예정인데 김 여사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락했지만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사무실에 여분의 옷이 있습니다. 제 비서가 도와드릴 거예요. 1시간 후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준 옷은 저에게 약간 컸지만 청소부 유니폼보다는 회의에 적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10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3명은 프랑스에서 온 듯 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은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한국 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잇는 뛰어난 번역가이시며 우리 회사의 문화자문으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문화자문이라는 말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온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이 프랑스어로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50년간 프랑스 문학을 연구해왔으며 곧 보들레르의 시 번역이 프랑스에서 출간될 예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로랑 교수와의 인연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임원 중 한 명이 프랑스어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프랑스 문학에 관심을 유지하셨나요? 순간 긴장했지만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문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 문학은 제게 늘 위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유창한 프랑스어에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랑스 문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저는 간간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프랑스 문화의 접점에 대한 제 견해는 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본사의 부사장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저희 출판부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닥을 닦던 청소부였는데 오후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피에르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회의에서 임원들이 당신의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본사 임원들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 컨설턴트로 정식 직책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청소 업무는 그만두시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제안받다니. 하지만 사장님, 저는 학위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김 여사님, 당신의 50년 경험과 지식은 어떤 학위보다 가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한마이너스 프랑스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청소부에서 문화 컨설턴트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체 뭐길래 사장님이 저렇게 특별 대우해? 그냥 프랑스어 좀 한다고 컨설턴트 자리를 준다고 말이 되나? 상처받는 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하는데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 직책을 맡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피에르 사장님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김 여사님, 다음 달에 파리 출장이 있습니다. 보들레르 번역서 출간 행사에 참석하시면 어떨까요? 50년간 꿈꿔왔던 파리 방문. 그것도 제 번역서 출간 행사 참석을 위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해외 출장을. 이 나이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김 여사님의 재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파리 출장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곧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야 엄마의 꿈을 이루시는 거네요. 건강만 챙기세요. 파리에서의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오세요. 출국 준비는 분주했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여권조차 없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절차, 해외 체류 시 주의사항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사장님과 회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파리에 간다며 들떠 있었고 아들과 딸은 마지막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엄마, 파리에 계신 동안 매일 영상통화해요. 폰 사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짐은 다 챙기셨죠? 현금, 카드, 약. 괜찮아, 걱정 말거라. 엄마도 이제 세계적인 번역가가 되는 길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제가 세계적인 번역가라니. 하지만 이제는 제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피에르 사장님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생애 첫 비행이니 편안하게 가셔야죠. 인천에서 파리까지의 12시간 비행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청소부 할머니로,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로 향하는 번역가로. 감회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는 출판사 관계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베인회 페리스, 매덤 킴. 김 여사님,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년 동안 책과 영화로만 보아왔던 파리의 거리를 직접 걷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센강. 모든 것이 꿈결 같았습니다. 이튿날 작은 서점에서 제 번역서 출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 보들레르 김순자의 번역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머시 보쿠포 VOTR이 PISENC.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어로 소감을 말하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행사 후 출판사 편집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문화적 해석을 담고 있어요. 특히 악의 꽃에 대한 동양적 시각이 독특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문학 강연회에 참석하고 소르본 대학을 방문하고 프랑스 문학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70대에 이루게 되다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에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파리에서의 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김 여사님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청소부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바닥을 닦는 대신 우아한 사무실에 앉아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랑스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했고 제가 주요 강연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 서니 수백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저는 그들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서 프랑스 문학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측면을 탐구합니다. 보들레르의 시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한 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한 노인의 늦은 성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제 삶의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파리에서의 번역서 출간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70대 청소부 할머니, 세계적인 번역가로 변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제 이야기가 그저 구경거리처럼 소비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에르 사장님의 조언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꿈을 포기한 노인들에게요. 당신처럼 7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한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촬영팀은 제 작은 원룸에도 왔고 회사에서의 그리고 파리에서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 먼 친척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뭔가를 시작해볼까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불문학과 학생들 앞에서 프랑스 문학과 번역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을 때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학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잃지 마세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번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몇몇 학생들의 비공식적인 멘토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카페에서 학생들과 만나 번역 연습을 하고 문학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 넘치는 눈빛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마이너스 프랑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고 프랑스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종종 출장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50년 전에 가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50년 전 유학을 가려 했던 바로 그 대학에서 한국인 번역가의 시각으로 본 프랑스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혹시 앙드레 로랑 교수를 아십니까? 네, 제가 젊었을 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항상 한국에서 만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 여성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 교수는 앙드레 교수님이 남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번역한 초기 작품들과 제 사진, 그리고 저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앙드레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학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70년대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배경을 프랑스어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준비해온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의 노력 끝에 박완서의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프랑스어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출판사는 이 번역본을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손주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유명해졌지? 라며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12살 된 손녀는 할머니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손녀의 첫 프랑스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함께 프랑스 동화책을 읽고 간단한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손녀의 발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서서히 새로운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부였던 시절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주 한 번씩 프랑스어 오후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직원들과 함께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차 참가자가 늘어났고 이제는 회의실이 꽉 찰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에 관한 깊은 철학적 탐구입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젊은 임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75번째 생일, 회사에서는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은 감동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이, 직업, 학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요. 여사님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파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프랑스 대사관에서 온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예술 문화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직접 훈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훈장은 그 공로를 인정하는 프랑스 정부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훈장을 받는 순간 50년 전 프랑스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입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78세입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최근에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에서 번역가로 늦게 찾은 나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어려움과 실패, 포기했던 순간들이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재능과 열정이 늦게나마 꽃을 피울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꿈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VENIR 2NAS 파즈 러 피아브와 MAIS 러 PERMITTRE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며 제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프랑스어 실력이 드러난 그 우연한 순간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7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한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직 써내려가지 않은 장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